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전에 북한의 특별기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민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만 지금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하는 셈이 됩니다. 저 보도가 맞다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 입지, 위치, 그리고 의미 참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저희의 영원한 이웃으로서 굉장히 어떤 역사를 같이 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중국이 한반도, 특히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차이나 패싱이라고 또 굴욕을 느낄 정도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중국 내에서는 갖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의 북중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 전에 했고 이번에 또 만약에 방중을 한다면 이제 북중 간의 어떠한 외교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중국도 이제는 다시금 중국 외교부나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때 비행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비행기 2대 빌려주고서 가장 승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내심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안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정상 간에 어떠한 얘기를 했는가를 시진핑 주석과 공유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북한과 중국이 어떠한 협력, 소통을 해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의미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렇죠. 이제 차이나 패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차이나 패싱이 아니라 차이나가 중심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 두 번을 만났고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핵 문제라든지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노선을 함께하고 거기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다리엔 정상회담 후에 폼페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측에서 평가하고 있듯이 사실상 쌍중단, 중국이 그동안 늘 주장해왔던 쌍중단, 쌍궤 병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그냥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요구하고 관철시켜라 라고 하는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제 곧 있을 북미 간의 후속 협상, 다시 말하면 6.12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협상을 하기에 앞서서 중국과 협의하고 또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6.12 정상회담 끝난 후에 중국의 반응을 보면 자기들의 주장이 옳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온 것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핵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센터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 중국 측이 했던 쌍중단 쌍계 병행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거와는 좀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세운 것도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일괄 타결이었고 예. 이제 북한의 단계적 이제 그 동시적 조치였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이 준비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양국 간의 괴리를 그 갭을 그 거리를 발견하고 이걸 조율해가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트럼프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어떤 그 합의를 한 이후에 예. 해결 그 비핵화 조치는 북한의 어떤 그 핵능력 완성 정도를 그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비핵화 조치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떤 인정한 예. 그런 것이 이제 트럼프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쌍계 병행이라는 것은 포괄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제 출구론으로서 이제 쌍계 병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완료와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평화 체제라든지 체제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측이 말하는 쌍중단 쌍계병을 갔으면 미국 측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합의와 더불어서 단계적 어떤 동시적으로 어떤 그 행동으로 네. 이제 비핵화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센터님 말씀하신 거는 내용면에서 동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중국 측이 얘기했던 쌍중단 쌍계병보다는 예. 미국 측의 트럼프 모델이 작동해서 북미 간의 어떤 그 입장 차이를 조율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 아까 대북 제재 이야기를 좀 예.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냉정하게 놓고 보면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회담을 하긴 했지만 비핵화 관련된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외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해서 이런 상황을 글쎄 미국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랬던 것은 이제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모호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6.12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실무 협상으로 이제 미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풍계리 핵실험장 뭐 폐기 행사를 하긴 했지만 예. 그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전하기는 했지만 예.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 중국 측에서 제재를 풀어주고 실제 또 자기들의 입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국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예.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이야말로 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다고 봤는데 그걸 느슨하게 풀어주면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을 갔다 왔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할 텐데 예. 과연 어떤 답을 할지 만약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원래 우리가 가동했던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재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미 연합 훈련도 일단 중단하기로 했고 대북 제재가 사실 북한과 앞으로 협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면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나온 그 각국 정부 입장을 좀 보면 예.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시각을 다시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예. 그러면 어떤 그 제재 완화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떤 비핵화 완화 혹은 비핵화 어떤 해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 예. 명문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그러니까 그 한국, 미국, 중국, 또 일본 다 어떤 주변국들이 어떤 그 북한의 어떤 대북 제재 해제에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은 비핵화 조치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어떤 그 평화의 분위기, 화해 분위기에 따라서 뭐 제북 제재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예. 가능성이 보이고 어떤 그 주변에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네.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원칙을 천명한 것은 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실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빠르게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해준다면 그에 상응해서 조금씩 이렇게 용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스냅백 조각이라고 하죠. 예.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근거, 그러니까 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가는가. 예. 즉 어떠한 성과, 행동을 보여서 어떤 그 결과를 내는가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예.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만약에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전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 오늘 기준으로 UFG 훈련이 중단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중국을 지금 찾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 세 나라가 각각 얻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은 그거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마음이 좀 달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고 6년이 넘게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죄송합니다. 부랴부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북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북중 관계의 발전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한반도 평화 체제 정책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만났고 예. 오늘 만약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3월부터 지금 6월 한 3개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제 이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확실히 붙잡아두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은 강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시키는 이를테면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는 것은 중국의 요구에 화답한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북한이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해준 건 뭐냐 도대체. 예. 적어도 한미연합연습은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쌍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요구를 했고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자기들의 그 목적을 얻었고 또 북한으로서도 실제 초기 조치 크게 한 게 없고 그렇다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검증 가능한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세리머니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런데 한미연합연습 중단, 일시 중단이지만 큰 걸 얻은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이제 미국과 함께 수교라든지 평화체제라든지 또는 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 이제 끌어들여서 북한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합의를 이끌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초기적인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뭔가 한국과 미국이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것이 사실이에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곧 만회가 되겠지요.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다른 시각을 좀 더 예. 제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양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온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예. 뭐 분명한 것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이제 미국과 맨 처음에 이제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폼페이오 그 당시 CIA 국장이 얘기한 예. 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핵미사일 도발 이제 모라토리엄 하지 말아라. 그 세 번째가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한미 예. 군사훈련 이제 용인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그 북한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나름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어떤 비핵화의 그 선제 조치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줘야 될 것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제 안전 보장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가시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 뭐 중단이라든지 뭐 네.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상황이니까 그건 북한에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논의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예. 이제 뭐 상호 불가침 선언 정도, 그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나아가서 이제 뭐 북미 수교, 뭐 중간에 연락사무 설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 측으로도 어느 순간에 뭘 줘야 되는가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선제 조치에 의해서 이제 미국 측이 이제 협상에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주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되는 네.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그걸 결정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까지 폐기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한미 군사훈련 그 중단이 그것까지 고려해 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 네.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낮은 수준이지만 많은 선제 조치를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카드를 주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이 하나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6개월 내에 이제 뭐 북한 사찰을 수용한다든지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외에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카드를 보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준 것이 없이 한국과 미국이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나름대로 선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판은 중국이 주도하고 북한이 주도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중심에서 끌고 가고 있는 새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됐던 게 종전선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오고 가는 문제라면 올해 안에 좀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글쎄요, 지금 원래 나오기는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계기라고 하면 북한 정권이 이제 9월 9일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뭐 그런 계기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이제 금년 내에 한다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 한중 간에도 6.25 전쟁의 당사자이지만 종전 선언을 거치지 않았고 미중 간에도 거치지 않았어요. 예.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북한이 자기들이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종전 선언을 요구한다면 또 남북 간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이고 분명한 조치. 그래서 북한이 그야말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예. 그것이 평화 체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해도 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을 못 받기보다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